프로덕션 워크플로 배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하기 위한 워크플로 최적화, 캐싱 전략, 비용 관리 방법을 다룹니다. 에어플로와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활용한 실습까지 포함하여 초급 개발자도 프로덕션 수준의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12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먼저 워크플로 최적화 개념과 병렬 처리 전략을 배우고 실제 코드로 구현해봅니다. 그 다음 캐싱 전략의 필수성을 이해하고 레디스를 활용한 캐싱 구현과 TTL 설정 방법을 익힙니다. 비용 관리의 핵심 개념과 API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뒤 에어플로를 사용한 워크플로 설계와 DAG 구현을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리스 배포 전략과 AWS 람다 실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워크플로 최적화란 무엇일까요? LLM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데이터가 흘러가는 각 단계를 최적화하면 전체 처리 시간이 줄어들고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병렬 처리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고 배치 처리로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줄이며 비동기 처리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잘 돌아가던 코드가 프로덕션에서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일 요청을 처리하는 것과 수천 건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대형마트의 계산대 시스템과 같습니다. 손님이 한 명씩 올 때는 계산대 하나로 충분하지만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리면 여러 계산대를 동시에 열어야 합니다. 스레드 풀이그제큐터로 워커풀을 만들고 배치 사이즈로 요청을 묶어서 처리하면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맥스 워커스로 동시 처리 수를 제어하고 배치 사이즈로 묶음 처리를 최적화하며 레이트 리밋을 고려해서 워커 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워크플로 최적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커런트 퓨처스에서 스레드 풀이그제큐터를 임포트하고 에이싱크 IO를 불러옵니다. LLM 워크플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init 메서드에서 맥스 워커스를 5로 설정하여 동시에 5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워커 풀을 만듭니다. 배치 사이즈는 10으로 설정합니다. 프로세스 배치 메서드는 비동기 함수로 프롬프트 리스트를 받아서 결과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반복문으로 프롬프트를 배치 사이즈만큼 묶어서 처리하는데 async io.gather를 사용하여 배치 내 모든 LLM 호출을 병렬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순차 처리였다면 10초 걸릴 작업이 2초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최적화 실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PI 레이트 리밋을 항상 확인하고 워커 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워커를 100개로 늘려도 API 제한에 걸리면 오히려 에러만 증가합니다. 분당 요청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요청에 대한 제시도 로직과 지수 배고프를 반드시 구현하세요. 배치 크기는 API 응답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프로덕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캐싱 전략이 왜 필요할까요? 동일한 프롬프트에 대해 매번 LLM API를 호출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낭비입니다. 캐싱은 이전 결과를 저장해두고 재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자주 쓰는 물건을 손 닿는 곳에 두는 것처럼 자주 요청되는 결과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일 프롬프트 재호출을 방지하여 API 비용을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고 응답 속도는 100배 이상 향상됩니다. 고객 문의 챗봇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을 캐싱하면 LLM 호출 없이 밀리초 단위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를 활용한 캐싱 구현 방법을 알아봅시다. 레디스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밀리초 단위의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합니다. 프롬프트를 해시 키로 변환하고 LLM 응답을 값으로 저장합니다. 캐시 히트 시 API 호출 없이 즉시 결과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해시를 키로 사용하고 TTL 설정으로 자동 만료시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수십 밀리초에서 수백 밀리초가 걸리는 것에 비해 레디스는 1밀리초 미만으로 응답합니다.
이 속도 차이가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합니다. 레디스 캐싱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시립과 레디스를 임포트합니다. LLM 캐시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init 메서드에서 레디스 클라이언트를 로컬호스트 포트 6379로 연결하고 TTL을 3600초 즉 1시간으로 설정합니다. getCashKey 메서드는 프롬프트를 받아서 SHA-256 해시로 변환하여 키를 생성합니다. get 메서드는 프롬프트로 캐시 키를 만들고 레디스에서 값을 조회합니다. 캐시된 값이 있으면 디코드해서 반환하고 없으면 non을 반환합니다. set 메서드는 프롬프트와 응답을 받아서 레디스의 TTL과 함께 저장합니다. setX 명령어로 key, TTL, 값을 한 번에 설정합니다. TTL과 캐시 무효화 전략도 중요합니다. 캐시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오래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너무 짧게 설정하면 캐시 효과가 떨어집니다. 보통 1시간에서 24시간 사이가 적절합니다. 실시간성이 중요한 서비스는 1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짧게 설정하고 정적인 콘텐츠는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로 길게 설정하세요. 뉴스 요약 서비스라면 2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기술 문서 번역은 24시간도 괜찮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캐시를 무효화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즉시 캐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LLM API는 토큰 단위로 과금됩니다. GPT-4 같은 고성능 모델은 비용이 높습니다. 하루에 10,000건이 요청이 들어온다면 월 수백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 없이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토큰 단위 과금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며 캐싱으로 비용을 8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선택으로도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데 간단한 작업은 GPT-3.5나 클로드 하이쿠를 사용하고 복잡한 작업만 GPT-4를 사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비용을 추적해야 합니다. API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봅시다. 1일 사용량, 토큰 소비량, 평균 응답 시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예산을 초과하기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임계값을 설정하세요. 클라우드워치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1일 사용량과 월간 사용량을 추적하고 예산 임계값의 알림을 설정하며 캐시 히트율을 모니터링하고 평균 응답 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8만 원에 도달했을 때 경고 알림을, 9만 원에 도달했을 때 긴급 알림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모니터링 구현 코드입니다. 타임 모듈과 컬렉션즈의 디폴트 딕트를 임포트합니다. 유세이지 모니터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1일 토큰 사용량과 1일 비용을 디폴트 딕트로 관리하고 캐시 히트와 미스 카운트를 기록합니다. 레코드 API 콜 메서드는 날짜, 토큰 수, 비용을 받아서 해당 날짜의 토큰과 비용을 누적하고 캐시 미스를 1 증가시킵니다. 레코드 캐시 히트 메서드는 캐시 히트를 1 증가시킵니다. get 캐시 히트 레이트 메서드는 전체 요청 대비 캐시 히트 비율을 %로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이렇게 추적한 데이터로 API 사용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에어플로로 LLM 워크플로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에어플로는 복잡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LLM 워크플로를 DAG로 정의하면 각 단계를 시각화하고 실패 시 자동 재시도하며 스케줄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DAG로 워크플로를 시각화할 수 있고 자동 재시도와 에러 처리 기능이 제공되며 스케줄링 기능으로 정기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로그를 추적할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이 쉽습니다. 에어플로 DAG 구현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어플로에서 DAG와 파이썬 오퍼레이터를 임포트하고 데이트 타임과 타임 델타를 불러옵니다. 데이터 추출, LLM 처리, 결과 저장을 위한 3개의 함수를 정의합니다. 디폴트 아규먼트에서 오너를 에어플로로 설정하고 리트라이를 3회로 설정하며
리트라이 딜레이를 5분으로 설정합니다. DAG 컨텍스트에서 DAG ID를 LLM 워크플로로 지정하고 스케줄 인터벌을 데일리로 설정하며 스타트 데이트를 2024년 1월 1일로 설정합니다. 3개의 파이썬 오퍼레이터로 각 작업을 정의하고 화살표 연산자로 익스트랙트, 프로세스, 세이브 순서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추출, LLM 처리, 결과 저장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매일 자동으로 스케줄링 됩니다. 에어플로 실전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에어플로는 매일 새벽 2시에 뉴스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작업처럼 정기적인 배치 작업에 적합합니다. 각 단계가 실패하면 자동으로 3번까지 재시도하고 여전히 실패하면 이메일이나 슬랙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운영자가 직접 개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정기 배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고 실패 시 최대 3회까지 자동 재시도하며 이메일이나 슬랙 알림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웹 UI로 실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각 단계가 얼마나 걸렸는지, 어디서 실패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 배포 전략에 대해 알아봅시다. AWS 람다, 구글 클라우드 펑션스 같은 서버리스 플랫폼은 서버 관리 부담을 없애줍니다. 요청이 들어올 때만 실행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트래픽이 불규칙한 서비스에 이상적입니다. 서버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고 자동 스케일링을 제공하며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되고 트래픽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100건 정도 요청이 오다가 갑자기 1000건이 몰려도 자동으로 확장되어 처리합니다. 람다 함수 구조 설계 시 주의사항입니다. 람다 함수는 15분 실행 제한이 있습니다. 긴 작업은 여러 함수로 나누거나 스텝 펑션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콜드 스타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자주 호출되지 않는 함수는 첫 실행이 느릴 수 있습니다. 15분 실행 제한을 주의해야 하고 콜드 스타트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환경 변수로 설정을 관리하고 IM 역할로 권한을 제어해야 합니다. 콜드 스타트는 함수가 처음 실행될 때 컨테이너를 초기화하는 시간인데 1초에서 5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려면 함수 크기를 작게 유지하고 프로비저닝된 컨커런시를 사용하면 됩니다. AWS 람다 함수 예제 코드입니다. 제이슨, 보토3, 오픈AI를 임포트합니다. 람다 핸들러 함수는 이벤트와 컨텍스트를 받습니다. 트라이 블록에서 요청 바디를 제이슨으로 파싱하고 프롬프트를 추출합니다. 오픈AI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책 컴플리션을 호출하여 GPT-4 모델로 프롬프트를 처리합니다. 응답에서 메시지 콘텐츠를 추출하고 스테이터스 코드 200과 함께 결과를 제이슨으로 반환합니다. 익셉션이 발생하면 스테이터스 코드 500과 함께 에러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람다 핸들러에서 요청을 받아 LLM API를 호출하고 결과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람다 배포 최적화 방법입니다. 람다 함수는 패키지 크기가 250MB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큰 라이브러리는 람다 레이어로 분리하세요. API 게이트웨이와 연동하면 HTTP 엔드포인트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VPC 설정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패키지 크기 250MB 제한을 주의해야 하고 람다 레이어로 라이브러리를 분리하며 API 게이트웨이 연동을 권장하고 VPC 설정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픈AI나 랭체인 같은 큰 라이브러리는 람다 레이어에 넣고 함수 코드는 작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덕션 배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에러 처리, 로깅, 모니터링, 비용 알림이 모두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부하 테스트로 실제 트래픽을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고 롤백 계획도 준비하세요. 에러 처리와 제시도 로직을 검증하고 로깅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비용 임계가 알림을 설정하고 부하 테스트 및 롤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로드 테스트로 예상 트래픽의 2배 정도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 버전으로 즉시 롤백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프로덕션은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발생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프로덕션 워크플로 배포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워크플로 최적화, 캐싱 전략, 비용 관리, 에어플로와 서버리스 배포 기법을 실무에 적용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LLM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